한비가 막 팍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 잘 맞아. 왜 또 주영? 혜성이 어. 연하 혜성이 여자친구 있어요? 어? 뭐 예쁜 여학생이에요? 아니 아줌마일 수도 있지. 그래? 없어요? 뭐가 없다는 얘기? 여자친구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자 보자. 자, 그 다음에 볼 건 요놈. 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뭐 관용명은 체계적인 이름은 에틴이거든요. 체계적인 이름은 에틴인데 이것보다는 그 별명을 더 많이 불러요. 에틸렌. 그래서 이제 뭐 에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에틸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하튼 이 녀석의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뭐 얘 루이스 구조 그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탄소 2개하고 수소 4개가 이렇게 이제 옥텟을 만족하려면 뭐 방법은 이거밖에 없고.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요때 여기에 있는 요 탄소들 사이에는 무슨 결합? 이중 결합이. 그리고 탄소하고 수소에는 단일 결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야 옥텟을 잘 만족할 수 있죠. 그죠? 동영, 오케이? 됐죠? 그럼 이때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일 결합으로 표현된 건 시그마 결합이죠. 시그마 결합이죠. 자, 그런데 이중 결합이면 둘 중에 하나가 뭐죠? 이중 결합에서 둘 중에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파이 결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 에틸렌에서 이 탄소는 시그마 결합을 몇 번 해요? 시그마 결합을 3번 하고 파이 결합을 1번 하는 그런 기하 구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 그래? 왜 또 주지 그걸 또 뺏어가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둘이 적대적인 사이죠. 네? 둘이 적대적인 사이죠. 라이벌만. 라이벌. 뭐, 이거 라이벌? 거의 그렇다. 그러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영이가 좀 더 낫다. 솔직히 외모는 주영이가 좀 낫다. 낫다. 아무도 없네. 없어요? 혜성이가 좀 낫다. 외모는. 혜성이가 낫다. 제가 이겼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좋네. 자, anyway. 따라서 이제 이 탄소를 중심으로 시그마 결합 3개, 파이 결합 하나 있는 건데, 이때 그 탄소를 중심으로 각도는 우리가 몇 도라고 얘기를 해요. 각도는, 요 주변이 120도 근처. 그 다음에 요 주변도 120도 근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 각도가 정확하게 120도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세 개의 시그마 결합이 동등해요? 동등하지는 않아요. 이 세 개의 시그마 결합이 동등하지가 않죠. 예를 들면 이제 설명하자면 요 두 개는 뭐 동등하다고 할 수 있지. 똑같이 탄소, 수소 사이 결합이니까 요 두 개는 동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요거하고 요거는 좀 다르지 사실. 얘는 탄소하고의 시그마 결합이고 얘는 수소하고의 시그마 결합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쪽 결합각 사실 뒤지면 다 나와요. 실험 데이터도 다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120도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해서 지금의 이제 근사적인 계산이나 근사적인 그 설명에서는 다 120도로 그냥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알겠죠? 실제로는 다릅니다. 다른데 그냥 다르다라고 하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비슷하다라고 놓고 분자 구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120도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수소 모두 다 역시 어디에 있는 평면에 존재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평면형 구조다. 그리고 뭐 기하학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평면이라고 하면 무슨 평면이라고 하는 게 보통 관습적이에요. XY 평면이죠. 그래서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원자들이 XY 평면에 배치되는 기하 구조를 갖는 분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중심 원자, 탄소의 이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중심 원자에 시그마 결합 몇 개 있죠? 중심 원자엔 시그마 결합이 3개가 있어야겠죠?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혼성화죠. 혼성화. 이때 명심할 건 혼성화는 시그마 결합에 대한 설명 방식이에요. 혼성화는 파이 결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에 대한 설명을 무엇으로 한다? 혼성화로 합니다. 그럼 여기 이중 결합이 있을 때 파이 결합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건 시그마 결합, 이건 혼성화의 설명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 원자에 나타나는 시그마 결합의 분포만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혼성화 이론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이제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이놈을 여기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지. 자, 어쨌거나 시그마 결합이 3개 있어요. 그러면 설명해야 되는 시그마 결합이 3개니까 재료도 몇 개 가져와야 돼요. 재료도 3개를 가져와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개의 시그마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료가 3개니까 가장 안정한 ES와 뭐? XY 평면 방향성의 누구? EPX와 EPY가 재료로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시그마 결합이 다 어디로 분포하고 있어요? 시그마 결합이 XY 평면에서 분포하고 있잖아요. XY 평면에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XY 축으로 뻗어 있는 전자 밀도가 필요할 거라고. 그래서 그 기조로, 방향의 기조로 뭐를 잡는다? PX하고 PY를 잡아준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 PZ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PZ 오비탈은 Z축으로만 전자 밀도가 분포하니까 XY 평면에 있는 이 시그마 결합에 대한 전자 밀도는 설명하기가 불편할 거라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ES, EPX, EPY 얘네들이 혼성화의 재료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설명해야 되는 시그마 결합도 3개, 재료도 3개니까 결과도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때 이 H1, 2, 3는 사실 그 수식이 뭐랑 굉장히 유사하겠어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던 sp2 혼성 오비탈 BH3 요거 설명할 때 H1, 2, 3 수식 구성을 설명드렸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수식이랑 굉장히 유사할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여기서의 수식 구성은 이 BH3에서 했던 걸로 대신을 할 거예요. 알겠죠? 대신할 거고 굳이 수식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H1, 2, 3를 찾아보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 H1, 2, 3 오비탈을 뭐라고 혼성 오비탈을 부르면 되겠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sp2 혼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혼성 오비탈 H1, 2, 3가 있는데 그 H1, 2, 3끼리는 각도가 몇 도? 각도가 몇 도? 120도. 120도. 그런데 이 120도는 정확한 각도예요? 근사적 각도예요? 근사적으로 120도로 두자고 했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이 H1, 2, 3는 축퇴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퇴의 뜻이 뭐였죠? 축퇴의 뜻이 뭐예요? 서로 다른 오비탈인데 에너지 준위가 같아지는 현상을 축퇴라고 했었죠. 이 말은 여기에 있는 H1, 2, 3 얘네는 사실 같은 오비탈이에요? 다른 오비탈이에요? 다르죠. 누구는 이 시그마 결합, 누구는 이 시그마 결합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시그마 결합이나 이 시그마 결합이나 결합 에너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시그마 결합하고 이 시그마 결합은 결합 에너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시그마 결합하고 이 시그마 결합은 결합 에너지가 당연히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왜 다르겠어요? 왜 다르겠어요? 하나는 수소고 하나는 탄소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결합 에너지가 다른데 왜
축퇴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하겠냐는 거예요. 아, 얼추 뭐 어쭈 비슷하다고? 뭐가 비슷해? 뭐 자기하고 저기 주영이 생긴 거? 아, 그건 안 비슷해? 자, 이 시그마 결합과 이 시그마 결합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왜 축퇴되어 있다고 가정할 것이냐? 사실 실제로 결합 에너지가 비슷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 왜 비슷하며 왜 축퇴되어 있을 거라고 가정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탄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뭐하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탄소하고 수소는 전기 음성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물론 굳이 숫자로 따지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실제 유기 구조에서의 반응성 등을 보면 탄소, 수소는 거의 전기 음성도가 비슷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혹시 여러분 몰리큘러 오비탈 분자궤도 함수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분자궤도 함수 처음에 만들 때 원자 오비탈들을 막 조합해가지고 분자 오비탈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때 어떤 원자 오비탈은 좀 안정하게, 어떤 원자 오비탈은 좀 불안하게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때 어떤 원자 오비탈을 안정하고 어떤 원자 오비탈을 불안하게 그렸죠? 분자궤도 함수 같은 거 만들 때 예전에 다 배웠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바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의 원래 원자 오비탈이 더 안정하고 그렇지 않은 원자 오비탈은 조금 더 불안하게 이렇게 그렸었다고요. 그래서 그 오비탈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전기 음성도를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탄소하고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뭐해? 비슷하다면 원래 원자 오비탈 준위의 에너지도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물론 다르지만 그래야 수리적으로 표현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탄소 수소 결합이나 탄소 탄소 결합이나 결합력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축퇴돼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지금 에너지 준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놨어? 그냥 비슷하게 그려놓은 거라고. 알겠죠? 됐죠? 좋았어. 이동희 쌤, 알겠죠? 뭐 불쾌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 자, 그럼 이때 이제 여기에 이 혼성 오비탈이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이제 이 혼성 오비탈이 뭐 할 차례예요? 그다음에 또 당연히 또 S 캐릭터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S 캐릭터는 33%라는 거 알겠죠? sp2 혼성에서는 33% 이거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전자 배치하면 해야 되겠죠? 자, 전자 배치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자 배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자 배치 어떻게 되겠어? 전자 배치 어떻게 되겠어? 자, 혼성 오비탈에 전자 배치할 때는 어떤 룰이 있었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그럼 여기 전자가 몇 개 있어요? 4개. 전자가 4개 있잖아요. 4개. 그럼 이 4개의 전자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맞다. 무슨 말 알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 많이 배치하라고요? 홀전자 많이. 자, 물론 이 4개의 전자를 우리가 기존에 전자 배치하던 것처럼 사실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는 것도 사실 틀린 거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요거는 훈투를 하고 파울리, 베타올리만 만족하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하는 이론은 무슨 이론? 밸런스 본드 띠오리라고 했죠. 밸런스 본드 띠오리에서는 요렇게 정연아? 정연 어디 뭐 이렇게 피곤한 건 아니죠? 괜찮아요? 그래. 내가 우리 수업 종강할 때까지 내 목표가 하나 있어요. 뭐게요? 정연이 웃기기. 그게 내 목표예요. 내가 여기서 뭐 엉덩이 보고 똥꼬쇼를 쳐도요. 이 정연이는 묵묵부답. 이렇게 그래서 내 수업 끝날 때가 지금은 이제
지금 정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살짝 웃는데 이런 거 말고 진짜 수업 끝날 때까지 정현이 갑자기 팍 이렇게 웃는 이게 내 우리 전공할 때까지 나 하나의 목표예요. 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달성할 수 있을까요? 내 그게 내 전공할 때까지 목표야. 그래. 정현아 가능할까요? 그런가 근데 정현이 이게 내 뭔 얘기를 해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정현아 한번 웃겨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승부욕 발동.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저 누구냐? 저기 이동진 선생님도 내가 웃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동진 선생님도 막 한 번씩 기가 막혀가지고 웃거든요. 근데 정현이 좀 넘사벽인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개그계의 전유성?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많으시죠. 그 뭐냐면 저기 개그맨 중에 전유성이라고 좀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노안으로 오래 노안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 왜 KBS의 왜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 있잖아요. 그 프로 만드신 분이에요. 예, 코미디계에서는 정말 대원로신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안 웃어요. 누가 해도 안 웃어요. 그래서 이제 챌린지 중에 전유성 웃기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현이는 경남과학고의 전유성. 그래서 내 목표는 종강까지 여기 이제 뭐냐면은 정현이를 배꼽 잡고 웃게 만드는 거. 알겠죠? 그거에 나의 목표입니다. 어쨌건.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짜자자잔. 자, 뭘 했냐면 홀전자 최대 배치를 했죠. 홀전자 최대 배치를 했죠. 이게 바로 뭐다? 밸런스 본드 티어리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밸런스 본드 티어리의 홀전자 최대 전자 배치는 사실 근거가 없어요. 왜 저래야 되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즉 아까 뭐 이거 지울 필요는 없는데 요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주영이 팔을 그렇게 막 쓰담쓰담 하는 거예요? 동영아? 아니 주영이가 이렇게 뭐 딱 이러고 있는데 동영이가 뭐 여기 막 팔을 쓰다. 그럼 왜 무의식적으로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진짜 이상하네. 자기 저 손 항상 위로 올려놔요. 항상 이렇게. 알겠죠? 이게 뭐 밑에서 뭐 이상한 짓 하지 이렇게 딱 올려놔. 알겠어요? 그래. 진짜. 그래. 그 뭐 자기는 뭐 즐겼어요? 자 보자. 자 봅시다. 자 보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아까 이렇게 전자 배치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래야 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뭐는 밸런스 본드 티오리는. 그래서 밸런스 본드 티오리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얘가 오류가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본드 티오리는 되게 편하거든요. 아주 복잡한 분자 구조도 수리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 홀전자 최대 전자 배치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뭐가 개발될 수밖에 없었다? 몰리큘라 오비탈 티오리로 이게 이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본드 티오리는 그래서 사실은 불완전한 이론입니다. 다만 불완전하지만 분자 구조가 아무리 복잡해도 쉽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있어도 교육과정 속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혼성화라고 하는 것 또한 그 말은 혼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란 얘기겠죠? 그럼에도 교과과정에서 가리키는 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에요. 뭐에 비해서? 몰리큘러 오비탈 티오리에 비해서. 뭔지 아시겠죠? 이때 이 밸런스 본드 시열이 이제 가장 심각한 오류는 바로 이거예요. 그냥 설명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틀린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틀린 부분. 자, 프로모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프로모션. 되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직장에서 승진할 때
예를 들면 뭐 대리였는데 뭐 과장되고 뭐 이럴 때 그 승진이라는 말이 또 프로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은 뭐야?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 상승 현상. 요걸 얘기합니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 상승 현상.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혼성화 과정에서 프로모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썼어요? 썼죠? 동영상 썼어요? 자, 웬 프로모션? 웬 에너지 준위 상승? 자, 요 텍스트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다 썼죠? 자, 지우자. 원래 재료들로부터 혼성오비탈을 만들고 전자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혼성화 이론에는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걸 이제 내가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빼두었는데, 자, 어떻게 그 중간 단계가 하나가 더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ES 오비탈이고 여기가 EPX, EPY, EPZ. 자, 이 상태에서 전자배치가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두 개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혼성화에서는 어떤 단계가 하나가 포함되느냐? 사실은 여기서 프로모션 과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단계를 내가 지금 빼놓고 그린 거예요. 프로모션. 왜 뺐느냐? 좀 필기하기 너무 많아가지고 쓱 빼놓은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부터 오늘까지 혼성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혼성화 과정에는 이게 반드시 포함돼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자, 그 혼성화 과정이 뭐냐? 아니, 프로모션 과정이 뭐냐?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혼성오비탈을 만들 때는 우선 첫 번째, 이미 2단계에서 뭐를 만든다? 홀전자를 최대로 많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함수들로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 설명을 할 때 이 과정을 내가 그냥 빼고 그냥 한꺼번에 그린 거지. 왜냐면 하면 이게 너무 양이 많을까봐. 지금 한 번에 설명하려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SP 혼성이건 SP2 혼성이건 뭐 SP3 혼성이건 다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되겠죠? 다 이 과정이 있어요. 다 저 과정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 프로모션 과정을 보면, 자, 봐. 뭐가 어떻게 바뀐 거야? 이놈이 그냥 이리 간 거 아니야, 그지? 뭘 만들기 위해서? 홀전자를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ES에 있던 게 EPZ로 갔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말은 프로모션 과정은 딱 봐도 안정화 과정이에요? 불안정화 과정이에요? 불안정해지는 과정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런 화학 결합은 왜 나타나요? 결합하기 전보다 좋으니까 화학 결합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잘 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안정한 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얘기는 지금 서로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돼버렸어요? 다른 얘기잖아요. 안정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불안정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되게 합리적이게 좀 이상해요. 이상하지.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못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 밸런스 본드 티오리는 완전한 이론이다, 좀 불완전하다? 불완전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비 또 자려고, 그래서 방금 자려고 했죠? 방금 한비 이렇게 했잖아. 그래? 한번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프로모션 과정이라는 게 바로 혼성 오비탈 혹은 밸런스 본드 티오리의 가장 개성적이고 특징적이면서 심각한 오류예요. 즉, 이 홀전자 최대화 과정이 가장 특징적이면서도 가장 문제인 것이 밸런스 본드 티오리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근데 이거 설명이 안 되니까 뭐 그냥 이렇다라는 거죠. 또. 다른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도 네. 약간 운석 에너지가 있어서 불안정화됐다가 안정화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일종의 활성화 에너지와 같은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건 이 상태하고 이 상태만 관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관찰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머릿속에서 만든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측정을 해가지고 이거죠. 이거 막 원자가 있는데 막 원자가 야 이거 화학결합해야지 야 준비해라 프로모션 이거를 측정할 수 있냐고.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과정인데 인간이 만들어냈을 그 경우가 크기 때문에 요게 그래서 문제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개발된 몰리큘러 오비탈 이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전혀 없어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빠져서 완전하게 이제 최대한 분자 구조를 기존의 물리화학적 원리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는 많은 수학적인 이제 해석들이 들어가죠. 됐죠? 하지만 요거의 최대 장점은 뭐라고요? 하지만 장점은 상대적으로 쉽다. 알겠죠? 그래서 교육용으로 가리킨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요 탄소 주변에 sp2 혼성 탄소의 지역적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탄소마다 H1, 2, 3 오비탈에 EPZ 오비탈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인정한다면. 자, 그러면 요 무게 중심에 누가 있는 거야? 뭐 탄소가 있는 거고, 요 탄소에 H1, 2, 3 오비탈이 있을 거고, 이 H1, 2, 3 오비탈 주변에 각 결합각은 당연히 120도 근처가 나올 거라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 H1, 2, 3는 어느 평면 위에? XY 평면에 있을 거고. 아시겠죠? 왜? PX하고 PY를 섞어 만들었으니까 이 두 벡터로 평면 방향성을 표현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 개의 오비탈들은 XY 평면에 배치가 된다. 그리고 남아있는 EPZ 오비탈. 이 EPZ 오비탈은 어떻게? 이 평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겠지. 그래서 이하고도 수직,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알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EPZ인데 그 EPZ가 이 XY 평면을 짱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전자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배치된다는 게 밸런스 본드 티오리라고. 알겠죠? 그럼 그것에 따라서 여기 홀전자 하나, 이게 바로 sp2 혼성을 하는 탄소의 지역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의 상황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얘를 중심으로 시그마 결합이 하나, 둘, 세 개니까. 맞죠? 그리고 동시에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얘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얘 주변에도 시그마 결합이 세 개가 있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둘 각각의 상황을
그림으로 한꺼번에 그린 겁니다. 요 둘을 한꺼번에 그린 겁니다. 자, 여기 파란색으로 그린 건 H1, 2, 3를 얘기하는 거고요. 빨갛게 그린 건 당연히 EPZ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로컬 구조가 여기서도 구현되고 여기서도 구현되고. 됐죠?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전자 배치를 해볼게요. 각 탄소마다는 전자가 몇 개 있음이야? 4개지. 홀전자로 하나씩. 그러면 요 탄소마다 홀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됐죠? 그 다음 이 상황은 여기서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도 똑같겠지. 그럼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됐죠? 됐죠? 오! 그러면 여기서 냉큼 뭐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냐면 시그마 전자쌍이 탄소 사이에 바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시그마 결합 전자쌍은 어디서 또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요 탄소의 혼성 오비탈 쪽으로 누가? 수소가 접근을 하면 수소의 최외곽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 요 놈하고 또 여기서 시그마 결합을 이루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수소랑 또 시그마 결합이 나타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는 EPZ 오비탈에 여전히 홀전자가 남아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또 EPZ 오비탈에도 여전히 홀전자가 남아있죠. 이때 우리가 뭐를 가정하느냐? 요 둘 사이에 뭐? 파이 결합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탄소의 혼성 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이 탄소의 혼성 오비탈에 있는 이 두 전자는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XY 평면에서 벗어나 있는 EPZ 오비탈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파이 결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핵간축에서 벗어나 있죠. 맞습니까? 자, 이 시그마 결합의 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시그마 결합은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는 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핵간축에 시그마 결합 전자가 짜잔 이렇게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파이 결합을 이룬다고 하는 이 두 전자는 탄소와 탄소의 핵간축에 있어요? 핵간축에서 벗어나 있어요? 핵간축에서 벗어나 있죠? 그래서 구분을 기하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 이게 시그마면 얘가 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처음 파이 결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파이 결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이 얘기는 처음 도입하면서 내가 이제 왜 그래? 왜 또 기절하려고 그래? 왜 또 기절하려고 그래? 아 그래? 자 봅시다. 시그마가 됐건 파이가 됐건 다 무슨 결합의 한 종류? 시그마 결합이 됐건 파이 결합이 됐건 공유 결합의 한 종류죠. 맞나요? 자, 공유 결합 영어로? 공유 결합 영어로? 코밸런트 본드. 그러면 주용스 공유 결합이 뭐예요? 아니 그 영어야. 공유 결합을 정의를 해봐. 공유 결합이 뭐냐고. 비금속 사이의 결합.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전자 한 개씩 서로 주고받아요. 주고받아요?
뭐 그럼 아나바다는 안 돼요? 아나바다? 아나바다 몰라요? 아끼고 나누고 다 같이 쓰고 바꿔 쓰고 뭐 다시 쓰고 아나바다는 안 돼요? 그러면? 아나바다는 안 돼요? 왜 안 돼? 뭐 서로 준다면서 뭐 아나바다는 왜 안 돼요? 공유결합 내가 어떻게 규정하면 편하다고 했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좋아. 공유결합을 정의하자면? 자, 공유결합은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뭐 공유결합하는 가장 간단한 분자, 수소 분자를 예로 들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면 수소 원자, 뭐 수소 원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원자핵이 있을 거고 원자핵이 있을 거고 얘 때문에 전자, 얘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오면 이런 녀석이 이제 바로 공유결합을 이루는 공유전자쌍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공유전자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지. 바로 이 공유전자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녀석이 여기에도 동시에 인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공유결합이라고요. 이 얘기 내가 했었거든. 자, 왜냐면 봐봐. 자,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공유결합이라고 해? 아니지. 그냥 이건 원자라고 하지. 그럼 왜 원자라고 하느냐? 이 전자가 한 원자핵의 인력에만 매여 있기 때문이야. 그럴 때는 그냥 원자야. 아시겠죠? 근데 공유전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 원자핵의 인력에 동시에 매여 있기 때문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화학적인 현상을 물리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 알겠어요? 뭐 화학이니까 뭐 맨날 뭐 실험하고 팍 불라고 막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기존에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웠던 논리 구조와 언어 있지. 그런 것들로 화학의 개념을 표현해야 봐야 아주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기서 인력, 청력 이런 거는 뭐 화학의 언어야, 물리학의 언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게 그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게 다른 선생님이 화학을 설명하는 거랑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 없어요? 다를걸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통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어디에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어요? 대한민국의 공교육과정은 어디에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어요?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강력하게.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식민지 지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논리 구조가 누구를 따라서 많이 표현되어 있다? 일본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저기 혜성이 일본 좋아해요? 왜요? 왜 일본 싫어해요? 싫어하는지도 반미주의자. 아니 반일주의자. 그런가요? 나는 친일주의자입니다. 왜? 일본에 가면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맛있는 게 많으니까요. 애니메이션도 좋고 하여튼 막 야래 뭐 이런 것도 좋고 내 일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강력하게 원하느냐? 일본의 정치가 개혁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일본의 정치는 잘못되어 있다, 제대로 되어 있다? 일본의 정치는 진짜 극악의 정치 형태입니다.
그 일본의 정치 형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식민 지배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의 정치가 바로 섰으면, 일본이 민주화 사회였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는 온전히 사랑스러운 일본의 문화를 즐겁게 즐길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일본의 정치가 썩어서 그게 우리에게 그런 슬픔을 안겨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을 사랑하는 내 입장에서는 무엇의 개혁이 시급하다? 일본 정치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그럼 정치가 개혁되면 일본의 외교, 군사 문제도 개혁이 돼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친일주의자로서 나는 일본의 정치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여러분 잘 봐요. 위안부 할머니는 자발적인 매춘부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 위안부 할머니는 자발적 매춘부다. 혹은 위안부 할머니는 전쟁 범죄의 피해자다. 라고 하는 건 맛있는 일본 음식, 재미있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관계가 있어요? 무관해요? 무관하죠. 그런 논의는 일본의 무엇의 문제예요? 정치의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안부 할머니가 전쟁 피해자냐,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가 자발적 매춘부냐에 대한 논의는 일본 정치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일본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난 일본의 많은 문화들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일본의 사케 문화, 일본 술 진짜 좋습니다. 일본 술이요, 그게 좋아요. 전 세계에서 위스키 두 번째로 잘 만드는 나라? 일본입니다. 첫 번째는 영국. 알겠죠? 영국. 위스키의 본고장. 네, 영국, 스코틀랜드, 고지만. 물론 뭐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같은 나라라고 하면 거기 사람들도 굉장히 불쾌하지만, 어쨌건 우리 입장에서는 뭐 거기 무슨 말, 거기요. 뭐 어쨌건. 근데 그런 위스키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만드는 데가 이게 놀랍게도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문화들, 어제 좋은 게 많아요. 나는 친일파라고. 알겠어요? 근데 그 친일파로서 그 일본의 재밌는 문화를 즐겁게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일본의 정치라, 이런 말이지. 이 너무 뜻이 깊지 않나요? 그러면 일본의 정치는 일본의 교육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엔 위안부가 전쟁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정확하게는 일본에서 정치 권력을 잡지 못한 사람들. 내 말 이해하겠어요? 지금 일본의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정치 권력을 잡고 있죠. 맞잖아요. 그게 일본의 무슨 당이에요? 일본의 자민당, 아베. 그런데 일본에서도 그 정치 권력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뭐겠어요? 위안부 할머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전쟁 피해자라고 생각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랑 어떤 역사적 관계가 있느냐, 이걸 분석할 때 무엇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내부 정치. 알겠죠? 그러면 이 일본의 내부 정치가 일본의 교육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강력하게 줍니다. 그 일본의 내부 정치가 일본 교육 구조에 미묘하게 영향을 줘서 이런 논리 구조를 전달할 때 묘하게 왜곡해서 논리 구조를 전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 같은 사람은 느낀다고요. 왜? 책을 많이 읽으니까요. 화학책을.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행간의 의미를 따지다 보면 일본식 개념은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본적 철학 구조가 가장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책, 하이탑입니다. 하이탑은 일본 책을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겁니다. 심지어 안에 편집마저. 그런 일본식 교재 난 뭐 여러 개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일본 대학으로 그 유학 가려고 한 학생들 수업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그 논리 구조로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는 화학 공부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그래서 물리학적인 논리 구조 속에서 화학적 현상을 표현하면 상당히 깊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공유결합을 뭐라고 얘기하나? 뭐라고 판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전자가 양쪽 원자핵 인력에 동시에 연결되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공유결합이라고. 그럼 그 공유결합에 두 가지 시그마 파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럼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자, 요겁니다. 요것만 하고 살짝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조선으로 그려놓은 것 여기다가 쓸까? XY 지평선 되겠습니다. 자, 이 XY 지평선 상에 짜잔, 짜잔. 자, 두 원자핵입니다. 보이시죠? 원자핵. 자, 뭐냐면은 공유결합을 이루는 두 원자핵. 뭐 탄소면 탄소, 뭐면 뭐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 탄소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원자핵 두 개가 지금 지평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XY 평면 위에 이렇게 있는 걸 여기 있는 지평선 이렇게 들어가지고 선으로 만든 거지.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혼성 오비탈에서 나타나는 요 시그마 결합. 이거에 대해서 요거 지금 여기에 있는 EPZ 오비탈을 지금 단면 구조로 그린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이게 시그마 결합 전자면 요게 여기서 얘기하는 파이 결합 전자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시그마 결합이 왜 공유 결합이냐? 이 파이 결합이 왜 공유 결합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 결합 전자는 이 원자핵과 이 원자핵의 인력에 동시에 영향받죠. 이거 인력이잖아요. 이것도 인력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전자도 왜 공유 결합이냐면 이거 인력이잖아요. 요거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도 공유 결합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즉 어떤 전자가 양쪽 원자핵의 인력에 동시에 영향받는 게 그게 공유결합이라고요. 뭔지 알겠어요? 그럼 이것도 왜 공유결합이냐? 이 전자가 뭐 자기 원자에겐 당연히 끌려 있겠지. 그런데 상대쪽 원자에도 끌리잖아. 공유결합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해석 알겠죠? 그런데 이미 이 그림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그마 결합보다 파이 결합이 조금 약하겠구나. 왜? 멀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핵에서 파이 전자까지 더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죠. 왜냐? 시그마 전자는 이미 핵 한 축 사이에 있죠. 핵 한 축 사이에 있으니까 핵에서 가깝다고. 그런데 파이 결합 전자는 핵 한 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핵에서 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력이 작으니까 결합력도 작아지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설명이 굉장히 뭐 난해해요. 아주 기초적인 물리학적 설명이에요. 아주 뭐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요. 화학 현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파생되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거부터 한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가도세요. 충전.